오, SU7이 그냥 다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하얀 차를 타라고 했는데 이건가? 아니, 너무 타이칸이잖아. 이렇게 약간 짝퉁 같은 느낌인데. 아, 죄송합니다. 뭐 제가 지금 중국에서 못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샤오미 공장 앞입니다. 샤오미라고 하면 여러분들 배터리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샤오미라고 하면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이만해요. 이만한 공장을 만들어서 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하나씩 뽑아낸다는 건데, 말이 되나? 아니, 뭐 한두 대 정도는 그냥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설마 그게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차들이 쫙 펼쳐져 있네요. 아직 이 차가 론칭되기 전이거든요. 이 차 론칭은 내일입니다. 오늘 27일인데 내일부터 28일부터 이게 진행된다고 해요. 여기 미리 와서 내일 인도되는 차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로 차들이 나와 있네. 근데 이것만 만들고 더 안 만들 거야? 왜 멈춰 있지? 자, 그래서 이쪽은 샤오미, 저쪽은 망해가는 부동산을 보여주네요. 你不是中国人啊？我们是韩国人。 이게 왜 되는 거지? 뭐지? 이게 왜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에서 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국에서 온 유튜버라고. 이러니까 됐습니다. 이게 왜 되지? 오, 이야, 이게, 이야, 자동차 이렇게 매달려 있어. 봐. 사실 이 샤오미는 자동차 생산 허가를 언제 받았냐면 2023년 8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생산 허가 나온 지 7개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저기 매달려 있고, 저기 전시하고 있고, 저기선 쌓아서 내일 당장 딜리버리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야, 중국의 수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할 텐데,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해내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제가 이런 곳에 나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거 아직 전시장을 오픈하기 전입니다. 내일 오픈인데 여기 오다 보니까 얼떨결에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 이 차 샤오미 SU7 어떤 차인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뚫어서 들어왔거든요. 샤오미가 만든 최초의 전기차라고 하는데, 이 차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보내주시죠. 일단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샤오미라는 브랜드 여러분 다 아시죠? 레이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 여러 가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전에 대해서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냉장고 있죠? 세탁기 있죠? 체중계, 공기청정기, 가습기, 우리가 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죠. 샤오미라고 하면 중국에서 1등 가는 가전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전 메이커에서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불과 3년 전이에요. 그때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했냐면 14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돈을 갑자기 투입해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한 지 불과 3년 만에 뚝딱 차를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차를 만들어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애플카 10년을 하고 포기했는데 샤오미 3년 만에 성공했다. 약간 뉴스는 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3년 만에 성공했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현대차가 신차를 만들어도 3년 정도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발하고 나오는 데까지 보통 5년 걸립니다. 현대가 새로운 차종 하나 만들 때, 그것도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그대로 갖다가 쓰는데,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만들었거든요. 단 하나도 전에 만들어 봤던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하고 플랫폼부터 새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걸 단 3년 만에 했다는 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어쨌든 이 차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죠. 외관을 살펴보면요, 오, 아니 이건 죄송합니다만 포르쉐 같아요. 포르쉐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 이거 너무 포르쉐잖아.
이 부분도 너무 타이칸 느낌인데? 너무 타이칸 느낌이고 너무 포르쉐 느낌. 이 차는 SU7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 SU7 맥스입니다. 오늘은 맥스를 먼저 공개하고 일반 모델은 덮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맥스가 아무래도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오, 이거 전동이네요. 딸깍하는 느낌이 아니고 안에 뭐가 찰깍하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부분일 텐데, 앞부분을 보면 아니 이건 너무 램프가 너무 맥라렌 램프와 포르쉐 타이칸과,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역시나 테슬라죠. 테슬라와 타이칸과 맥라렌을 합치면 어떤 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건 지금 평판 라이다인가요? 지금 레이더인 것 같은데, 레이더를 두 개를 지금 붙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더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 여기 라이다가 별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거죠. 샤오미는 이 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더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샤오미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샤오미 파일럿. 아니 이거는 너무 테슬라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테슬라와 결국 같은 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차를 자율주행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뭘 쓰느냐? 엔비디아의 오린 칩을 사용합니다. 엔비디아의 오린 칩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AI를 실제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솔루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절로 자율주행에 가깝게 되네? 라는 거죠. 잘 보면요,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테슬라가 만약에 이걸 오픈할 준비가 된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도 여기 뒤를 보는 카메라 있죠?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처럼 여기에 B필러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방을 카메라로 비춰주는 거, 그리고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들, 이런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내가 굳이 할 필요 없고, 이 범용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그것에 같이 편승해서 나도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왠지 외관에서는 다른 자동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발전 속도는 앞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지 않으니까, 최고로 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그냥 가져다 쓰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의 외관이 왜 이렇게 둥글둥글하냐, 왜 이렇게 테슬라도 닮고 왜 이렇게 타이칸도 닮았냐, 살짝 표정 약간 베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이 차의 디자이너는 BMW에서 왔습니다. 물론 중국인이지만.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공기 저항 개수가 업계 최저입니다. 아이오닉 6의 공기 저항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0.21 정도 되죠. 그리고 EQS의 공기 저항 개수도 어마어마합니다. 0.2. 그게 세계 최고의 공기 역학을 보여주는 자동차였어요. 근데 이 차의 공기 저항 개수는 CD 값이 0.195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 저항이 적은 자동차 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사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펙상으로 그래. 스펙상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기 저항 개수가 작다 보니까 맥라렌처럼 정말 이게 잘라진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지도 이 샤오미 마크가 차에 붙어 있는 걸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샤오미가 자동차를 만들어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어 커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에어 커튼을 보통의 자동차들 다 하는데, 근데 이걸 약간 가장자리로 꺾어서, 그래서 에어 커튼이 옆쪽으로 정말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휠이 돌아갈 때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로 주고 있죠. 이렇게 뒤로 넘어간 에어 커튼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또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저기압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네요. 공기를 가장자리로 보내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 자체에서 또 부합이 생기거든요. 부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 구멍을 뚫어서 뒤쪽으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기 저항 개수가 그렇게 낮은 휠은 요건 아닐 거예요. 요건 휠이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안에 지금 디스크도 굉장히 큰 게 들어가고, 디스크 자체도 타공이 돼 있어서 아마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저항이 많이 생기는 그런 휠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어로다이내믹 휠도 저쪽에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브렘보 디스크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테슬라 같은 경우 2P 캘리퍼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여기는 캘리퍼 지금 몇 P를 사용하고 있냐면 4P로 보이는데 4P 치고 캘리퍼가 되게 크네요.
요 녹슬어 있는 거, 요거 녹슬어 있는 거 원래 디스크는 이렇게 녹이 씁니다. 원래 쓸고 차를 구동시키면 요 녹이 사라져요. 근데 사실 이 차는 전시에 대해서 아직 그다지 없는 것 같아. 전시할 때 요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차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서 이 녹이 사라진 상태에서 여기 방청제 뿌리고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 녹이 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뭐 이건 뭐 어쨌든 전시 과정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에어로다이나믹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장자리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트렌드가 될 거라고 했던 거 있죠. 사이드 미러 전체를 꽉 채우는 거. 자동차 트렌드 12가지 다시 한번 보고 가실게요. 거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다 감싸는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이드 미러는 어때요? 이 테두리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미러가 움직이잖아. 원래 커버가 있고 그 안에서 미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러 어떻게 움직이냐? 이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기역학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소음도 적어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토딤 기능도 여기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만들어진 사이드 미러인데 미국 기업 젠텍스가 특허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도 내장되어 있고요. 잘 보면 이게 또 굉장히 동그랍니다. 이게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하고 여기 또 아래쪽에 사방을 비춰주는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또 내장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동글동글하게 정말 공기역학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팝업식 손잡이 대신에 매끈한 손잡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는 아니고 고정되어 있고 이 안에 스위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전자식 손잡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기역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고요. 뒤쪽으로도 여기도 에어로다이나믹 부품이 있는데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 보통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가짜잖아요. 근데 가짜 아니고 실제로 뚫려 있는 제대로 된 부품입니다. 아래쪽에 디퓨저처럼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보통 어지간한 디퓨저는 아래쪽에 그냥 디퓨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품으로 툭 하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 가면 이 뒷범퍼가 딱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이 그냥 장식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차는 실제로 이 바닥면을 쭉 이어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립처럼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 디퓨저 역할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쪽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보세요. 단차를 보세요. 이 단차가 딱 맞거든요. 딱 맞고 여기도 딱 맞고 이런 단차를 제네시스급 정도의 단차예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맞췄는데 그 안에 고무로 또 패킹을 해놨습니다. 중국 차가 맞나? 중국이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걸 가리면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 요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확 깨는 거 있잖아요. 중국말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중국말이 갑자기 딱 등장하면 뭐지? 이럴 때 있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북경 소미 베이징 샤오미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SU7은 여기선 수7 라고 합니다. 수치. 베이징 샤오미의 수치다.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수치.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컬러가 세련됐어. 저건 사실 조금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 차. 저거는 여기서 타면 좀 이상하지. 저 마이애미 같은 데 가야 되는 차로 느껴지는데 이 차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컬러, 이런 정도의 도장,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차 컬러가 너무 예뻐요. 컬러랑 이런 것들, 그리고 도장 품질이, 야, 이런 품질이 나오나? 중국인들이 이런 약간 금색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금색 같은 거에다가 약간 그린에다가 그런 것들을 섞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고급스러운, 되게 비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 거기에 펄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반짝반짝반짝하는 느낌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정말 완벽하냐? 라고 하면 사실 완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몇몇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플라스틱으로 처리된 부분이, 물론 뭐 파나메라 같은 자동차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르쉐에 이렇게 돼 있는 차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반떼라든지 K5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고급차는 아니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비싸 보이지만 뭐 몇몇 부분은 요건 조금 싸 보인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차 안에 몇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핸들을 조작할 때 핸들의 한가운데 샤오미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거, 아마 저게 샤오미라는 글씨가 써 있으면
안 써 있는 것에 비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보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걸 딱 보는 순간 뭐야 너 저렴한 차 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썼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앞에 배지를 샤오미 배지가 아니라 다른 배지를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휠이 다르네요. 저기 있던 휠도 아니고 또 다른 휠이 있네. 휠 이런 것도 예쁜데. 휠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고급 모델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공력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공력 휠도 예뻐요. 이거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긴 공력 휠 19인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19인치 있고, 이렇게 생긴 20인치가 있습니다. 아니 휠을 이렇게 잘 만들어? 지금 차를 처음 만들어 본 브랜드 맞습니까? 이거 지금 너무했는데? 신기하다. 아니 이 건물 자체가 건물 짓는데 3년은 걸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 짓는데 당장 오늘 짓자 그러면 내일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 공장 짓는데도 아무리 해도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3년 만에 차가 뚝딱 나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SU7 맥스의 지금 스펙이 여기 써 있는데요, 최고 속도 265km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2.78초.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출력은 673마력이라고 합니다. 673마력. 타이칸 터보 GT보다는 낮은데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100에서 제로까지 가는 거리 33.3m. 와, 제동 거리가 33.3m면 엄청 짧은 겁니다. 보통 그 아저씨가 디자이너 같아. 갑자기 크리스 뱅글을 여기다 세워서 크리스 뱅글이 이 차를 디자인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BMW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건 맞아. 근데 크리스 뱅글이 이 차를 보면서 이 차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 차에 대해서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좋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뭐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지. 아니 나 같아도 그런 얘기 하겠다. 이건 노말 모델의 쇼카예요. 실제로 노말 모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모델이 안 나왔는데 여기 위장막이 씌워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저가 모델의 경우는 이 앞쪽 뒤쪽에 다 모터가 있는 건 아니고 후륜구동이라고 해요. 후륜구동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200마력대입니다 295마력이라고 하는데 670마력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긴 하지만 290마력이면 사실 상당한 거거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5.6초라고 합니다. 5.6초면 여전히 빠른 거죠. 여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라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다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기 기린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린 배터리는 아니고 핀드림즈라고 하는 비아디 자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비아디 자회사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쨌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할 걸로 예상되고요. CATL의 경우는 NCM 배터리지만 이 비아디 배터리는 LFP 배터리로 가격을 훨씬 더 낮추고 주행거리도 훨씬 더 줄여서, 그래서 보다 많은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다투잖아요. 이거 LFP라서 별로야, NCM이라서 좋아,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둘 다 제공하면 되잖아요. 현대차는 왜 둘 다 제공을 안 합니까? 난 저렴한 거 살래요 하는 사람은 LFP 사고, 비싼 거 살래요 하면 NCM 사고, 그럼 싸울 일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동되는 볼티지도 달라요. 기린 배터리를 사용하는 CATL 배터리를 사용한 차는 800V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비아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400V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니, 모터도 다르고 볼트도 다르고 그냥 모든 게 다른 두 가지 자동차를 한 차에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주행 가는 거리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경우에 800km, 한 번 충전으로 800km, 짧은 거리를 가는 차가 66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너무 긴 거 아니야? 물론 이건 CLTC라고 해서 이거는 중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0% 정도는 높아요. 어쨌든 LFP도 이제는 싸구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이거라면 이거, 저거라면 저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한다면 그게 답입니다. 소비자를 이길 수 있는 자동차 제조사는 없어요. 소비자들이 원한다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는 휠 베이스가 무려 3000mm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하고 휠 베이스가 같아요. 그래서 이 실내는 굉장히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앞바퀴에다가 지금 바디를 딱 붙였거든요. 여기다 딱 붙여서 지금 앞유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그래도 공간을 상당히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뒷좌석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위장막으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옆을 깜깜하게 해도 돼요.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해주죠?
뒷유리도 깜깜하게 하면 이렇게 뒷유리에 열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 되게 예쁜데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무튼 지금 그래서 뒷좌석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를 붙일 수 있는 마운트가 제공되고 있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진 않은데 만약에 붙인다면 샤오미 패드 같은 거 붙이게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공조장치 있고, 공조장치에 USB 있고, 거기에 이제 공조장치 스위치는 없어 보이네요. 뒷좌석 헤드레스트도 이 앞뒤로 이 조절이 될 수 있는 헤드레스트를 쓰고 있어요. 가운데 헤드레스트도 당연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꽤 넉넉하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머리가 닿지 않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한데 아직도 못 타보는 게 좀 아쉽긴 하네. 베이징 모터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베이징 모터쇼에서 그때 타보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나오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들 다 해보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되겠지. 되면은 문제 있지. 네. 빌리빌리라든지 이런 것들 되는지 해보고, 그리고 오디오 성능도 굉장히 뛰어날 텐데 샤오미니까 당연히 좋겠죠. 네, 오디오 성능 얼마나 뛰어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 보면요, 지금 문을 열어볼 수 없는데 시트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전기차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시트 포지션이 여기 있어요. 전기차가 여기 있으면 이게 완전 스포츠카일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앉는 건데 요렇게 앉으면 스포츠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 전기차는 굉장히 만들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배터리를 했길래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고 그 완성된 것에다가 밑에 배터리를 추가로 붙이거든. 그러니까 아래쪽에 원래 이만큼씩 있어요. 모든 자동차가 아래쪽에 로커 패널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이만큼의 두꺼운 패널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차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걸 만들고 그 밑에 배터리 또 있으니까 이만큼 차를 올려야 돼요. 차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는 차, 뭐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뭐 EV6 모두 다 모양이 약간 둥글둥글하고 높은 거예요. 이 차는 상당히 낮잖아요. 이렇게 낮고 이렇게 낮고 이렇게 낮을 수 있는 이유는 기린 배터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CATL의 기린 배터리를 셀 투 바디라고 해서 팩에다 넣은 게 아니라 차체에다 애초에 그냥 붙여 넣었습니다. 차체에 그냥 붙어 있어. 배터리를 갈 수는 없겠죠. 배터리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배터리가 손상될 정도의 사고면은 차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배터리를 바디에 넣고 그 배터리팩 자체가 바디의 락커 패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만큼 차가 낮아질 수 있었던 거죠. 테슬라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샤오미는 그걸 먼저 해버렸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어떻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놀랍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테슬라하고 너무 닮았어요. 가운데 센터에 저런 식으로, 그리고 계기판 저렇게 있고요. 이거 당겨서 드라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샤오미답게 무선 충전 잘 되게 해놨겠죠. 얼굴용 카메라가 있어요. 운전자가 혹시 딴 데를 보지 않는지 계속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룸미러도 지금 테두리가 없는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얇네요. 이런 것들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패드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또 꾸며놨습니다. 뭐 예뻐요. 예쁘고 인테리어에서 뭐 그렇게 화려하다, 뭐 되게 멋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그냥 심플하다, 그냥 딱 샤오미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인테리어 요소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컵홀더가 저렇게 노출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정말 최고급 자동차의 영역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평범해 보여요. 꾸미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만들어진 인테리어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어쨌든 샤오미는 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커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단순화시키고 심플하게 만들고 그냥 미니멀리즘이고, 그게 또 샤오미의 디자인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뻔하게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샤오미의 특성은 가전이니까 이 가전 제품을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내는 게 샤오미의 특성이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가운데 있는 패드가 샤오미 패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테슬라가 15.4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는 16인치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커요. 조금 크고 조금씩 좋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조금씩 좋게 하는 게 중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짜증나겠죠. 기존에 만든 사람은 내가 먼저 했는데 왜 제게 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대놓고 이거보다 조금 좋게 만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디스플레이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저 디스플레이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29 So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OS라고 하는 이 샤오미의 특유의 OS를 사용한다고 해요. 최근에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 패드만 만드는 게 아니고 패드에 OS까지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도 하이퍼 OS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샤오미가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얻었던 그런 기술력을 여기다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LTE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다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 차가 인터넷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도 잘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샤오미의 회장 레이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좋은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핸들에도 여러 가지 다이얼들이 있는데 샤오미니까 당연히 다이얼 좋겠죠.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나름대로 훌륭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자급자족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제품의 대부분은 자급자족이 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들 다 자급자족을 할 겁니다. 이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거 샤오미가 이미 충분히 해왔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건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했냐, 이 안에 들어가는 칩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했냐, 퀄컴이 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가지고서 이 자동차 칩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퀄컴의 디지털 콕핏을 적용해서 이 차에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능들, 자동차를 위한 기능들, 그리고 여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만한 게 들어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얼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될 것 같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다 퀄컴이 한다는 거예요. ADAS라든지 자동차를 자율주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가 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차 굉장히 빨리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나? 플랫폼을 가져다 쓴 겁니다. 플랫폼 회사한테 야 플랫폼 갖고 와. 그 회사가 보시 벤텔러예요. 보시 벤텔러에서 받고요. 배터리는 CATL에서 받았습니다. 브레이크 브렘보한테 가져와. 이거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센서 소니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여러 회사로부터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냥 뚝딱 만들어내면, 샤오미는 가장 잘하는 게 마케팅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어 터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직 오픈 전이니까 이 정도인데 아마 내일이 되면 여기에 발 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샤오미가 너무 잘해요. 이런 쇼맨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너무나 잘 세우고 있어서 지금 샤오미가 중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으는 그런 메이커입니다. 그러면 살짝 걱정되는 거죠. 아니 2조랑 3년이 있으면 누구나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정말 누구나 2조를 갖고 있진 않다? 아니 현대가 새로운 전기차 시작할 때 2조 아니라 뭐 10몇 조씩 집어넣어요. GM이나 뭐 포드나 이런 데서 뭘 만든다고 할 때 2조 3조는 그냥 집어넣습니다. 거의 한 7, 8조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하면 몇 조씩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돈이 아닌 세상,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이제 2조로 누구나 이걸 만들 수 있다면 이 경쟁은 얼마나 치열해질 것인가. 그리고 가전회사가 자동차를 이렇게 잘 만들고, 그리고 가전회사가 마케팅하듯이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 어떻게 하나. 삼성전자, LG전자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LG전자가 2조가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런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현대기아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도대체 얼마가 될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될지, 아니면 뭐 중국의 또 다른 그냥 그런 자동차가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플랫폼이 써 있는데 모데나 플랫폼이라고 하는 별도의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름을 모데나라고 지었는데, 모데나는 이태리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페라리가 있는 곳이에요. 페라리가 있는 곳에 지명을 여기에서 썼어. 마치 페라리처럼 잘 달린다 이런 뜻인가요? 플랫폼이 지금 슬라이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보던 우리로서는 이게 플랫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큰 영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높이도 더 높고 앞부분 전체, 뒷부분 전체를 다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폰트도 약간 타이칸 같은 느낌, 포르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폰트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회사들의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네요. 램프 같은 경우도 여기 DRL이 켜져 있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DRL이 이런 식으로 켜지게 되겠죠. 램프가 켜진 모습도 굉장히 독특하죠? 네,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